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잘난 자식만 챙기고 못난 자식은 챙기지도 않던 시어머니.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뒤바뀌어 눈치 보며 살게 된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댁 가족 구성원은 홀 시어머님, 손이 시누이 한 분, 아주버님, 형님. 결혼한 지 7년 되었지만 아직 애가 없으며 저희는 딸과 남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선 시어머님 얘기를 하자면 돈을 유독 밝히시는 분이시고 남의 이목을 굉장히 의식하시는 것도 모자라 막말도 서슴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교도 많이 하고 흉도 많이 보는 그런 스타일이신 분 같더라고요. 결혼 전에 인사를 갔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시댁 친척 얘기를 하면서 주절주절 자랑을 하고 시댁 집안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둥. 그런데 어쩌다 저희 신랑만 이렇다는 둥 비교를 하시길래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결혼할 사람을 제 앞에서 깔아뭉개니까 저까지 깎이는 기분에다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신랑에 대해 어머니가 모르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마구 얘기하니까 딱 잘라서 말하시더군요. 내 아들은 내가 더 잘한다 하시면서 그만하라는 식의 분위기였어요. 어쨌든 시어머니의 첫 인상은 그렇게 별로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우연히 형님 될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첫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님이 저를 불러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집에 갔는데 중요한 저희 얘기보다 형님 흉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니 학벌이 좋고 직장만 좋으면 뭐하니? 애를 낳아야지. 그리고 결혼해서도 공부만 하다 직장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부 그만하면 됐지 또 무슨 공부를 한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면서 신우 흉까지 보더군요. 저는 뭐라 딱히 해드릴 말씀이 없고 해서 듣기만 하고 집으로 오면서 이 어머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어머님과 이렇게 부딪힐 줄 몰랐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쯤에는 형님이 하시던 공부도 다 마치고 직장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분이 되셨더라고요. 결혼 선물을 형님한테 받았는데 역시 잘 나가셔서 그런진 몰라도 선물의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신혼 때 신랑이랑 엄마랑 가깝게 지내면 좋겠다고 해서 자주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그날 마침 형님과 시간이 맞아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님이 형님을 대하는 것이 확 달라져서 놀랐습니다. 형님이 뭐만 하려고 하면 아니 너는 앉아있어. 힘들게 일하고 와서 앉아있어.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할 사람 있다. 하시면서 저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부엌에 형님을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일손이 딸려서 형님을 불렀어요. 형님 저 이것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했더니 형님도 그래 내가 잘 못하지만 해볼게. 많이 가르쳐줘 하셔서 가르쳐 드리면서 잘하고 있는데 순간 시어머니 아니 고세를 못 참고 일하고 있었어?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냥 들어가서 쉬고 있어. 내가 할게. 하시면서 반강제로 끌고 가시더니 방까지 데려다주고 오는데 기분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얼굴색이 변하니까 시어머님이 너는 집에서 일하고 쟤는 사회생활 하잖니? 하는데 기가 막혀서 신랑을 불렀더니 그래 니네 신랑이랑 같이 해라. 쟤네들 챙겨줄 거 없나 봐야겠다. 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상해서 신랑한테 집에 가자고 하고 서둘러 먼저 혼자 나와버렸어요. 신랑이 놀라서 뒤따라오더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내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신랑이 엄마 못됐다. 그치? 내가 도와줄게. 일단 참고 들어가자. 오늘은 가족들 다 만나서 밥 먹는 자리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하면서 저를 달래주어서 일단 들어갔어요. 그렇게 신랑의 도움을 받아서 밥을 먹는데 그날 모든 얘기는 형님네 이야기뿐이었어요. 신랑이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면 어머님이 자꾸 말을 잘라버리고 형님네 얘기로 몰고 가는 겁니다. 저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다가 한마디 제가 했어요. 어머님 오빠 말 끊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했더니 다들 저를 보다가 아주머님이 그래 엄마 우리가 우리 얘기만 했네 하시면서 신랑한테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들어주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님 표정은 떫은감 씹은 표정을 하시면서 밥만 드시더군요. 밥을 다 드시고 치우려고 하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이것들은 우리가 치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서들 먼저 가서 쉬어 하시면서 등 떠밀어 보내시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형님도 난처해 하시면서 화끈하게 한마디를 해주시더군요.
어머님, 아까는 어머님이 너무 그러셔서 일단 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랑 동서랑 사이가 어색해지잖아요. 일단 먹은 건 남자들도 다 같이 치우고 갈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집에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먹어요. 하시니까 알았다. 그래, 처음부터 그럴 걸 그랬나 보네. 다음엔 그러자.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날 제가 먼저 그냥 밖에서 먹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분명히 돈도 없는데 뭐하러 나가서 돈을 쓰니? 그냥 집에서 간단히 먹자. 하셨는데 저렇게 말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밉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희는 시어머님이 식사하자고 해도 일이 있다고 자꾸 둘러대고 가지 않았어요. 석 달 동안 2번인가 형님네랑 밖에서 먹고 그 이후로도 집에서 먹자 하면 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어머님이 급하시다고 집에 잠깐 오라고 해서 가니까 형님네 반찬 해뒀으면서 저희 거 가지고 가면서 온 김에 형님네 가져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특별한 일도 없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방에서 받으시더니 환하게 웃고 나오시면서 또 형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형님이 내가 반찬 줬다고 세상에 용돈을 보냈단다. 별거 아닌데 돈까지 주고 그러네. 하여간 통이 커. 하시면서 자랑을 하더군요. 누구는 반찬 받고 용돈 드리는데 빈손으로 가져가려니까 뒤통수도 따갑고 기분이 더럽더군요. 누가 반찬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일부러 오라고 해서 자랑하시려고 저러시는 건 아는데도 정말 싫더라고요. 전 그냥 쿨하게 내 방식대로 했어요. 어머님, 저는 드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반찬 간단하게 그때그때 만들어서 소진하니까 저희 거는 앞으로 만들어주지 말아주세요. 했더니 안다, 바라지도 않아. 그냥 한 김에 했고 큰애네 거만 주려고 조금 하면 맛도 안 나고 해서 넉넉히 하다 보니까 남아서 준 거니까 그냥 가져다가 먹기나 해. 하는데 이 시어머니 어떻게 해야 내 화가 풀릴까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냥 속으로 삭히고 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셔서 형님이 얼마 줬다느니 시누이가 뭘 사줬다느니 시댁 친척 누구가 뭘 보냈다느니 자랑질을 하시면서 제 일도 바쁜데 자꾸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몇 번은 받아드렸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님, 저 일하고 있어서 그만 끊어야 할 것 같아요. 했더니 네가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냐? 집도 코딱지만한데 할 일이 뭐가 있어? 자꾸 이런 말로 제 화를 돋구는데 언제까지 이런 말을 들어드려야 하나 싶더군요. 한 번은 형님네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어머님 전화하셔서는 형님 집 가서 집 좀 치워주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딱 잘라 말했어요. 싫어요. 형님도 어머님이 오셔서 청소하는 거 싫어하실 거예요. 했더니 큰애가 그러디? 싫다고? 묻더군요. 괜히 이간질 시키는 일이 생길까봐 아니라곤 했지만 사실 형님 시어머니 굉장히 싫어해요. 형님이 처음부터 저한테 기뜸해 주더군요. 동서가 결혼하기 전에 느꼈겠지만 어머님 좀 많이 유별나셔서 돈도 많이 밝히는 분이시고 사람과 비교도 많이 하시고 자랑도 장난 아니야. 앞으로 더 지내보면 알 거야. 나도 처음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돈 들이고 편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돈으로 다 끝나지 않더라. 이젠 애 낳으라고 난리야. 그리고 자꾸 집에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 거야. 정말 불편해서 죽겠어.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 청소하시는 바람에 냉장고에 있는 반찬 그대로인 거 들켰잖아. 그날도 용돈 드리는 날 아니었는데 드렸더니 화 풀려서 가셨어. 난 정말 신랑 때문에 참고 산다. 하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형님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형님과 동명상련이라고 서로 위로도 받고 하거든요. 그런 형님을 괜히 난처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했어요. 어머님, 당사자도 없는 집에 말도 없이 가서 청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했더니만 왜? 자존심 상하냐? 가족들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지. 자존심을 세우고 그래. 알았다. 하시고 그냥 더 이상 말 안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며칠 후 전화하셔서 형님 흉을 늘어놓는 거예요. 세상에 저때 해준 반찬 가져간 거 다 썩어서 내가 다 버리고 왔다. 아니 애가 청소도 안 하고 집도 엉망으로 해놓고 놀러를 갔더라? 하시면서 1시간을 떠드는데
귀도 아프고 몸도 안 좋아서 스피커로 해놓고 그냥 뒀어요. 제가 순간 잤나봐요. 누가 저를 막 불러서 깼네요. 시어머니 그걸 가지고 너는 시어머니가 얘기하고 있는데 잤다는 둥 또 1시간가량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겨우 들어주고 끊었어요. 시어머님이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제 흉을 봤는지 전화가 오더군요. 시누이도 엄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해서는 달래주면서 이해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사는 것은 그나마 시어머니 빼고는 다 괜찮아서 살고 있어요. 정말 돈 없고 빼갔으면 시어머니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당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님 때문에 부분 탈모까지 왔고 그걸 안 신랑이 그동안 말 못하고 숨긴 것들이 뭐가 있냐고 묻더군요. 그동안 있었던 얘기 듣더니 신랑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어요. 신랑도 어릴 때부터 받은 차별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까지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그동안 골문 게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님 저희랑 인연을 끊고 살자고 하더군요. 신랑도 홧김에 그러자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인연을 끊을 때 끊더라도 이렇게 끊는 것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았지만 신랑 말을 듣기로 했어요. 저희는 그 후 어머니와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었고 신랑은 친정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이 따라서 그런지 너무도 잘 풀리고 저도 그때 임신까지 했어요. 형님네 갑자기 아주버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시누이 말 듣고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잘못되는 바람에 집도 날아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형님께서는 그동안 드렸던 어머님 용돈을 못 드리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가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형님 흉을 보면서 저한테 필요한 거 없냐고 하면서 저한테 들러붙더군요. 저는 순간 이제 억울한 거 풀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딱 잘라 말했어요. 아니 그동안 전화도 없고 해서 내가 그냥 했다. 아무리 그때 그랬다고 연락을 또 끊니? 하시길래 어머님 저는 남편 말 듣기로 했어요. 저는 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불편하고 껄끄럽네요. 저는 길게 통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만 끊을게요. 하고 먼저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수신 차단해놓고 신랑한테 말하니 신랑이 번호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짧은 통화와 함께 인연을 끊었어요. 시어머님이 며느리와 아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님한테 가끔 시어머니 얘기 듣는데 아주버님 때문에 형님 눈치 보면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